네, 더 이슈에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간밤 뉴욕장의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재료였는데요. FOMC 의사록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오늘 그 포인트 짚어보면서요. 투자 힌트 얻을 수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의 수장이 된 이후에 변화된 흐름입니다. 매에서 매돌기 그리고 비둘기파 쪽으로의 좀 변신이 있었는데요. 비둘기가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기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공장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둔 한판 승부의 좀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쪽은 더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지연을 시켰고요. 중국에서도 1월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이런 태세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암시들을 주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포인트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 먼저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FOMC 의사록을 확인한 시장의 반응은 조금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이런 좀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들 좀 핵심적으로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인 내용은 완화적이었던 게 사실인데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언급을 통해 시장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점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록에서는 당시에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했었고요. 결국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통화 정책 자체를 좀 멈춘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이 연준이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너무 늦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 축소에 대한 종료는 올해 말 중에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상당히 완화적인 내용인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은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이제 아니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크게 예상을 좀 벗어나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됐던 좀 마당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이제 저울질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연말 정도에. 그렇게 되면서 확고한 정책의 유턴은 아니었다. 여기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고점을 뉴욕장에서는 많이 좀 반납을 했던 흐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앞으로의 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 가능할까요? 네, 일단 연준의 대차대표 축소가 올해 말 종료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계획도 3월 FOMC에서는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물가가 목표치를 넘어서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대로 성장을 할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을 해보면은 향후에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제거된다고 한다면은 하반기경에 연준 내에서 한 번 정도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연준의 대차대표 축소 종료를 이미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주장은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차대표 축소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함께 단행되는 것은 단기금리 시장의 예상보다 큰 긴축의 효과를 좀 줬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더라도 하반기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미선 연구원의 시각으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금리 그냥 묶어둘 것으로 연말까지 이럴 가능성을 가장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요. 조금 더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비둘기로 변신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동안의 좀 기조의 변화들 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파월 연준 의장 발언만 보면 지금 지난달 1월 10일 날
이야기했던 거 보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일 지나서 1월 말에 FOMC 하면서는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뭐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금리 부분은 뭐 조금 봐가면서 조절할 것이라 나와 있어요. 금리 인상에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뭐 추가적이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문구가 삭제가 됐던 거고요.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경기 상황 또 물가화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할 것이다라고 당시에 FOMC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월 500달러 규모로 줄이고 있는 그 보유자산 축소 그 건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대차대조표 축소 완화 또는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거죠. 다만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연준 의장이 그 축소하는 적정 시점, 그러니까 그 보유자산 축소하는 적정 시점을 평가하고 있는데 언제 끝낼 거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20일 전에 했던 말을 또 뒤집어서 20일 만에 또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공개가 됐던 1월 FOMC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이제 연말쯤이면 보유자산 축소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의문점이 1월 초순하고 1월 말 사이에 뭐 20거래일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동안 20일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물가 지표가 좀 별로였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지 뭐 소비 심리 지수도 미국 쪽에서 좀 안 좋게 나왔었고, 중국 GDP는 완전 쇼크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와서 좋지 않아서 좀 부진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유동성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쪽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내심을 얼마나 어디까지 좀 발휘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는 사실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달라진 게 있는지 경기에 대한 좀 판단 어땠나요? 네, 작년 12월 이후로 경기 판단도 좀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견고하다고는 하지만 상승세는 어쨌든 좀 완만해지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보는 거고요. 1월 달 들어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당분간 어떤 지속될 뭐 좋지 않은 방향성들, 그리고 이건 아마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다 보니까 세게 말은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내부적으로는 재정 지출권에서 힘이 빠져 있을 수 있겠고, 그건 사실 이제 그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 하원 장악 이후에 나왔던 뭐 플로우랑 유사한데요. 어쨌든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상황들, 내부적으로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유럽 쪽하고 중국 쪽도 경기 둔화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전개될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요인들도 감안해 본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경기 판단은 좀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약화돼 있지 않나. 뭐 지금 야 2019년, 2020년 경기 좋은데? 라고 보는 쪽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가랑 경기 판단은 선후행 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경기는 안 좋다는데 주가 왜 오르지? 괜찮잖아요. 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조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건데 경기 판단하고 주가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차가 있다, 간격이.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로는 2020년 침체, 그리고 뭐 누구는 부채로 인한 글로벌한 경기 침체가 뭐 2023년, 2025년에 온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충격, 버블이 폭발하는 것의 어떤 시발점은 글로벌하게 확산되어 있는, 커져 있는 그 부채일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근데 단기로는 일단 뭐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하게 좋은 주식 시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보유자산 축소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또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네, 복잡한 것 같은데요. 단순합니다. 그 용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따 결론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줄이려고 했더니 좀 뭐 힘든 것 같고 대통령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다 줄이지는 말자, 좀 중단하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봐가면서 바꾼다라는 건데요. 당장은 의사록에서 보면 당장은 자산 축소한다. 그러니까 자산 축소를 아까 제가 월간 500달러씩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500억 달러씩 그거 중지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 겁니다. 축소는. 근데 그 어떤 기조가 좀 완화됐다고 해석하는 부분은 뭐냐면 2017년 말에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취임했으니까요. 파월 의장이 그때 이제 상원 그 인사청문회에서 한 3, 4년 동안, 그러니까 한 2020년 넘어가면서까지 자산을 계속 줄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가 비교하면 그 올해 지금 1월달 발언을 좀 정합해보자면 연말이면 축소하는 게 좀 중단될 것 같은데 네. 뭐 일시 중단인지 아니면 끝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근데 중단될 것 같아라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이 단축됐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증권가에서도 KB증권이 이번에는 중단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3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미국이 경제 전망도 하향할 거고 그러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다. 뭐 일시 중단이든 아니면 점진적으로 좀 지금 500억 달러인 걸 좀 축소해 가는 네네. 것이든 어쨌든 단계적인 축소든 간에 어쨌든 좀 지금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냐 어떤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좀 나쁘게 해석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게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 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도 이견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분위기는 뭐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어도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은 0%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연준 점도표 상에서 금리가 2.5%인데 다 그거보다 낮아요, 지금. 예.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지금 CME 패드워치 상으로도 이게 2019년 12월 11일 올해 있을 마지막 FOMC에서의 인상 확률, 물론 이제 배팅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현재까지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2.5%잖아요. 구간으로 2.25, 2.5인데 그 이상 될 확률은 0.9%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네. 현행 유지는 87%,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12%, 그리고 인상 확률은 한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맞고요. 그 점도표 상황으로도 뭐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걱정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또 그렇다고 여기 확률표도 나와 있지만 당장 금리를 내릴 만큼 미국이 안 좋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밴드로 2.25, 2.50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뭐 이 분위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려면 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야 된다라는 좀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더라고요. 일부 위원들은. 네, 그만큼 가능성 좀 희박하다고 금리를 보는 거죠. 내리려면요? 금리를 인하하려면. 그렇죠. 네. 뭐 유가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일단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뭐 만장일치로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쪽인 것 같고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준비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왜 빠지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네. 약간 이 재료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1월 달에 FOMC 끝나고 나서 성명서 내용들 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네 번째 질문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금리는 볼 것도 없어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못 올리니까 1월 달에 FOMC 끝나고 성명서 내용이 아까 연구원도 이미선 연구원도 정말 이번 그 의사록 별 볼 일 없었거든요. 뭐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냥 1월 달 성명서 내용 그대로 확인해 준 정도입니다. 복잡한. 그냥. 네. 네. 근데 이제 왜 빠졌냐는 약간 실망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 그냥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뭐 축소를,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걸 완전히 중단하자는 어떤 일정까지도 좀 세게 누가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일부 인사들이 이제 금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우리는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네. 계속 올려야 될 수도 있겠네라는 그 발언 때문에 지금 빠진다고 보는데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큰 충격까지는 아닐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 유동성 장세가 또 이어지면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보시면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규정하기로. 예,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냥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건데 그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어떤 그 방향성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물론 관건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면 미국 금리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증권가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3월 달에 가서는 초순 정도의 어떤 그래도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보다는 뭐 아까는 월간 500억 달러 줄이고 있는 건데 그거 뭐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한다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좀 줄여서 이제 그만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정도까지는 도출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동성 확대 의지와 연결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계속 압박하니까 뭐 연준도 압박하고 있고 대차 대조표 가지고 자꾸 이제 금리는 놔두고 이거 자꾸 건드리니까 이제 그것도 꼴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은 금리랑 대차 대조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개념 좀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금리 아니면 공개시장 조작이거든요. 대차 대조표는. 근데 지금은 유동성 관련해서는 금리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연준이. 금리를 안 건드리겠다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건드릴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면 지금 써먹고 있는 게 대차 대조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조절하고 있는 건데 금리는 대통령이 너무 눈에 띄는 거라서 하도 뭐라고 해서 왜 자꾸 금리 올리냐고 주식도 빠지고 그러는데 장도 별로 안 좋고 경기도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자꾸 금리 올리냐 해서 그냥 두는 것 같고요. 대차 대조표 가지고 하던 것도 이제 이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또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금리도 안 내릴 것 같고요. 당분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안 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완화 기조는 가는데 그걸로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걸 스톱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상황 봐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자존심도 세워주고 미국의 달러, 그다음에 미국 경제 자존심도 사는 것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전략은 이 이슈는 미국 이슈지 우리 이슈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미국이 공개시장 조작하고 금리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시장하고는 1대1로는 뭐 물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미국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간접적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은 금리를 건드리게 되거나 뭐 하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이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심리를 건드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한국 시장하고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뭐 그래 큰 재료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큰 재료는 누가 봐도 미중 간의 통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모든 게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결판이 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3%대 4%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는 아까 금리를 안 건드릴 걸로 봤는데 자존심 때문에 금리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금리 이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통상 이슈가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우리가 받아볼 수도 있을 MOU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통상 이슈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지수는 좀 중립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좀 그만큼만 할 것 같고요. 투자는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 위주로 해보심이 옳지 않나. 그리고 금리랑 대차 대조표 이슈는 미국 달러의 자존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재료는 아닐 건데 그간 플로우로 봐서는 대차 대조표도 좀 천천히 해서 정리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기승전 또 무역 협상인 것 같아요. 이쪽도. 네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더 이슈 함께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오늘 한 번에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보장도 나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되면서 상승권 출발됐는데 개장 4분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 좀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방금 개장이 된 중국장은 오늘 조금 밋밋합니다. 약보합권 정도 움직임, 뚜렷하게 좀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마켓통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